어린 시절에 세 보이거나 인정받기 위해 이상한 행동이나 나쁜 행동을 저질러 보신 적이 있나요? 2021년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다워 보이기 위해 기행을 일삼고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남성성은 오늘날에는 하질 쓸모없는 과거의 악습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남자다움, 즉 마초이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푸시킨이 단편 발사를 가져왔습니다. 주인공은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전쟁이 없을 때 장교들이 하는 일이라곤 승마훈련, 가다놀이뿐이었죠. 주인공의 부대에는 부대원은 아니었지만 함께 거주하는 실비오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책을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아도 실비오는 상대방에게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도 상대에게 책을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았죠. 또 낡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 매일 저녁이면 장교들을 초대해서 샴페인을 아낌없이 베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엄청난 명사수였죠. 벽에 파리가 앉아있으면 권총으로 쏘아 죽일 수 있을 정도여서 그의 벽에는 곳곳에 총알 자국이 박혀있었죠. 그는 과묵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불친절했지만 젊은 장교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것이 먹혔죠. 마치 할리우드 액션 스타처럼 적당히 나쁜 인상이지만 실력은 끝내주는 배드에스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 일행은 실비오의 집에서 흠뻑 취해 카드게임을 벌였습니다. 실비오는 게임에 참여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 역할을 맡았죠. 새로 부임한 장교가 말없이 카드를 꺾었습니다. 이는 판돈을 2배로 올린다는 뜻인데 실비오는 이걸 적용하지 않고 샘을 했습니다. 장교는 잘못 기입했다고 따졌지만 실비오는 과묵하게 이를 무시하고 샘을 했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장교는 갑자기 그에게 촛대를 집어던졌습니다. 실비오는 가까스로 피했고 그를 죽일 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가시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감사하시오. 이때 장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쟤는 뒤졌구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장교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주인공 일행은 실비오에게 왜 그를 내버려두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실비오는 가벼운 사고로 만족하고 장교와 화해했다고 대답했죠. 이 일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나이인 그가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해줬다니 겁쟁이나 할 법한 짓이 아닌가. 그러나 실비오는 늘 하던 대로 행동했고 그가 엄청난 명사수라는 것은 변함없었기 때문에 그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주인공만 빼고. 주인공은 다른 동료들보다 실비오와 친했지만 촛대 사건 이후 그를 피했습니다. 많이 동경했던 만큼 실망이 컸던 거죠. 어느 날 실비오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장교들에게 자신이 오늘 밤에 여기를 떠나야 하고 그래서 오늘 밤 모두를 송별회에 초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실비오의 집에 모인 장교들이 여행이 잘 풀리길 빈다며 건배를 보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 집에 돌아갈 때쯤 실비오가 주인공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투를 피한 이유를 설명해줬죠. 실비오는 아직 끝내지 못한 결투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결코 죽음을 감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죠. 젊은 시절 실비오는 기병대에서 알아주는 남자였습니다. 독설, 사격, 격투, 술, 뭐 하나 빠지는 점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교 한 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역시 모든 면에서 실비오만큼이나 뛰어났지만 거기에다가 훌륭한 인품과 부유한 가정환경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실비오와 신입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실비오의 명성은 점차 위태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무도회장에서 실비오의 질투가 폭발했습니다. 실비오와 썸을 타고 있던 여자에게 신입이 분위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실비오는 신입이 귀에 대고 욕설을 내뱉었고 신입은 실비오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대는 남자였기에 바로 칼을 뽑아들었고 결투가 성사되었습니다. 제비뽑기로 차례를 정해 신입이 먼저 쏘았습니다. 총알은 실비오의 모자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비오의 차례가 온 거죠. 그런데 신입은 상대가 총을 겨누고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버찌를 먹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비오는 빈정이 상했습니다. 동시에 사악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가 그를 죽이겠다는 생각이었죠. 실비오는 총을 쏘지 않고 부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실비오는 편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놈이 결혼을 했다고. 신혼인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시간이 흐르고 주인공은 가정사로 인해 시골의 영지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백작 부인이 이웃 마을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골은 너무나 따분해서 매일 술만 마시며 일상을 보내던 주인공은 바로 백작의 집으로 놀러갔죠. 백작 부부는 친절하게 주인공을 맞아줬습니다. 멋진 집에 감탄하며 둘러보고 있는데 총알 자국이 남은 그림을 보게 된 거죠. 놀랍게도 그 총알 구멍에는 2개의 총알이 관통되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실비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대에서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찌나 잘 쏘던지 벽에 있는 파리를 맞출 정도였다니까요. 백작은 그의 이름을 물었고 실비오라는 이름을 말하자 백작 부부는 아연실색이 되었습니다. 백작은 실비오가 자신을 찾아온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습니다. 백작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알아보았습니다. 자신 앞에 권총을 쥐고 나타난 그 남자가 실비오라는 사실을.
실비오는 결투를 하러 온 것이지 살인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며 다시 제비뽑기를 하자고 했죠. 운이 좋게도 다시 한번 백작이 손을 가져갔습니다. 당신은 악마처럼 운이 좋구려. 실비오는 희죽이며 말했습니다. 백작이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알은 실비오의 모자만 스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비오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총소리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백작 부인이 백작에게 몸을 던졌습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부인에게 백작은 이게 다 장난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정말이냐며 실비오에게 물었죠. 장난. 그는 항상 장난을 치죠. 한 번은 장난으로 내 뺨을 쳤고 한 번은 장난으로 내 모자에 구멍을 내고 이젠 장난으로 나를 비껴쌌지요. 하지만 이제 저도 장난을 치고 싶군요. 실비오가 백작을 겨누자 부인은 실비오의 발 아래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볼 수 없었던 백작은 총을 쏠 것이냐며 소리쳤습니다. 안 쏘겠소. 당신이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니 만족했소. 실비오는 문가에 서서 백작이 쏜 자리에 조준도 하지 않고 총을 쏘았습니다. 탄환은 정확히 그 구멍에 들어갔습니다. 백작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주인공의 머릿속엔 한동안 실비오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실비오를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그리스 독립군을 이끌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야기 끝.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푸슈킨은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벨킨이라는 가명으로 낸 작품 4개 중 하나죠. 가명을 쓴 이유는 이것이 첫 번째 소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모로 좀 후달린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작품에서 실비오는 남자다운 사람, 즉 마초맨으로 나옵니다. 사용하기 민감한 용어지만 남자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남자다움이란 말은 도덕적 판단보다는 미학적 판단에 가치를 두는 말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자답다는 말을 좋은 쪽으로 쓸 때는 착한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실비오는 장교들에게 남자다운 사람으로 통했는데 그의 남자다움이 손상된 이유는 촛대를 던진 장교를 죽여서가 아니라 겁쟁이처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남자다움이란 매력적이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해롭다는 처음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가보죠. 실비오는 마지막 결투에서 백작 부부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실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백작을 살려줍니다.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복수를 포기하고 상대를 살려주지만 그의 행동이 겁쟁이 같던가요? 남자다움이란 복수와 결투라는 폭력적인 수단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측은지심과 자비라는 평화적인 수단으로서도 달성될 수 있습니다. 즉, 남자다움과 도덕성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에는 낭만주의 문학이 유행하고 있어서 결투와 복수를 숭고하고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푸슈킨은 이런 사주에 반해 결투와 복수보다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물론 가명을 쓰긴 했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 푸슈킨이 결투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작가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살기는 힘들었던 걸까요?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수보다 우월해진다.